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아침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시장 회복력을 믿어라가 한 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결론입니다. 주말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전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속된 표현으로 박살난 걸 보시고 많은 걱정을 안고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주말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여기저기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얻은 한 줄의 결론은 시장 회복력을 믿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다시 시장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회복력은 충분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좀 든든하게 버티는 그러한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핵심은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가가 제일 큰 핵심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리고 그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시장 회복력을 믿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시장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장의 큰 흐르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 그 흐름의 핵심 코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캐치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집중력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씩 시장을 파악해보고 분석해보고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은 힘이 됩니다. 전주말, 그렇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이 이제 생각보다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부담도 시장을 억눌렀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나온 주가 6개 주, 최소 10여 명으로 늘어난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죠. 라스베가스 샌즈의 경우는 3% 이상 하락했고, 델타 항공 주가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즉 위 코로나주들이 먼저 얻어맞았죠. 노르웨이 크루즈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 카니발의 주가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 이게 놀러가는 그러한 주식들인데, 이러한 주식들이 일단은 얻어맞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화이자주, 백신 관련 화이자주들은 화이자만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2.32% 상승해서 54.27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뭐 오늘 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뭐 반도체, 위코로나주 다 모두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반대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게 머리 아픈 거죠. 어떨 때는 얘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떨 때는 다시 올라가고 이런데, 이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죠. 버릴 걸 확실히 버리고,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심한 이런 종목들은 IT, 요즘에 이제 백신,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심하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견딜 수 없으면 확실히 버려야 됩니다. 괜히 사서 늪속에 빠지고 고통받고 머리 아프지만은 건들지 말고 버리든지 아니면 사서 장기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화이자는 상승을 했지만 한국의 주식은 뭐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백신주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국 시장은 IT주가 또 많은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성장주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는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됐고, 이제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해도 거기에 비해서 충분히 더 상승을 하고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버크셔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호주에 가서 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크게 투자 심리에 발목을 잡은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찰리 먼거의 IT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장주가 꺾일 거라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테슬라가 6.42%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4.47% 하락하고, 애플도 1.1% 떨어지고, 아마존도 1.39%, 줌비도 4.9%. 그래서 IT주들이, 성장주들이 일단은 크게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위코로나주도 얻어맞고 IT주도 얻어맞고 두 개가 다 양방을 얻어맞았다는 것은 시장이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좀 심각했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 발표를 지난번에 실시했죠.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약 1010만 주, 와, 많이 팔았네요. 테슬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약 1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2조 8천억 정도.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행사할 수 있는 스탁 옵션이 100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은 스탁 옵션도 추가 매도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머스크가 지난달부터 매도한 주식은 해상 발행량의 1.7%에 해당한다. 행사 가능 옵션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하이브도 이제 진인가 그 친구가 이제 돈을 40몇 억을 팔면서 이제 충격을 줬는데, 이렇게 세상의 리더인,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한 최근 3년 동안의 핵심이었던 머스크가 테슬라가 꺾였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꺾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장주 자체에 대한 매도세는 확실히 이제 꺾였다. 물론 이제 여기서 단기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1000달러가 무너진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않을까. 테슬라들 많이 들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대장주가 개인적으로는 좀 꺾였다라고 결론을 단기적으로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ITG를 보면 애플이 마이너스 1.7%, 161.84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은 뭐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1.17이면 이 정도면 방어를 잘한 거죠. 이렇게 보면 애플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핵심일 수 있다.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6.42% 하락해서 1014.97. 곧 있으면 1000달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한 거죠. 네,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리비안도 5.51% 하락해서 104.67%를 기록했고요. 로시드는 2.35% 하락해서 42.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메타버스의 핵심인 노블록스 볼까? 2.68% 하락해서 113.79달러 보는데 2.68%면은 하락은 했지만 그날 하락률을 봐서 나름대로 뭐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로블록스를 보고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페이스북, 메타도 마이너스 1.14%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조정이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말에 견딜 수 있는 이 아사리 장에서, 이 아수라 장에서 나름대로 희망적인 모습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6% 하락해서 3804.5포인트. 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4.46% 하락해서 306.94%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음에 이제 AMD도 마이너스 4.43%를 기록하면서 1,144.01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렇게 이제 핵심들이 고평가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TSMC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95% 하락해서 119.33달러.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얻어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우리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1.52%, 81.62달러. 생각보다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 그러면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에 TSMC 이런 애들은 같은 하락이라도 잘 버텼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도 약한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이 시장의 핵심이고 핵심 영역일 수 있다. 연말에 그래서 장이 돌아선다면 이들이 먼저 돌아서고 이들이 시장을 이끌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 점을 좀 알고 핵심으로 좀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들이 반등해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의 코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16.21 매일매일 거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후로도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크게 하락을 해서 47,621달러까지 하락을 했네. 벌써 5만 달러가 깨져버린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정말 이제 무섭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서 찰리 먼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해서 고평가의 핵심으로 비트코인을 얻어맞고 비트코인은 아무 무용 가치가 없다, 허용,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요.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허락지 않는 것이 정말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중국 편을 들었어요. 이런 면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에 17세기 튤립 버블 시절에도 그 튤립 버블이 확실히 꺼질 때의 핵심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이 사람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프라이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지금 무서운 시기죠.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은 과연 고평가에 대해서 정말 고평가에 이제 아니다 더 갈 것이다 여기는 당연한 거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프라이싱을 해주며 컨센서스가 모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181원에 끝났죠. 4.265원이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근데 환은 나름대로 뭐 안정적인, 이 정도 뭐 안정적이죠. 크게 어떤 출렁거리의 변동성은 없는데, 오늘 또 환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도 1.74% 하락한 66.7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미국의 금요일 날 모습을 한번 봤는데, 자, 이번 주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호재보다는 시장이 악재에 민감할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이제 악재에 민감할 것인지 아니면 올화 이틀간 얻어맞고 다음에 미국이 오미크론이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백신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치명률이 낮다. 여러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장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악재에 민감한 그러한 장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감염자 수 증가가 지속된다면 다시 바이러스 국면에 휘두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바이러스의 실체가 규명되고 기존 백신의 적용성 여부가 확인되는 2주 동안은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때마침 올해 마지막 FOMC가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지는 그런 예민해지는 그런 국면일 수가 있다. 네, 이제 FOMC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미 파웰은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테이퍼링 하겠다. 6개월간 테이핑을 하겠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6개월 하지 않고 3개월 동안에 아주 빠르고 급하게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문제는 금리를 내년 6월 이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 이후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이 강성적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다행히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러한 발목을 잡고 좀 천천히 프로세스를 밟아갈 그러한 요인도 많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FOMC에서 발언이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악재에 민감한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평가와 다를 것인가? 이러한 논리가 통할지가 제일 중요하죠. 지난 금요일 IT 관련 고평가 논의가 시장에 확산되며 기술주의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죠. 그렇죠? 네. 그 기술주 반등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죠. 시장에. 국내 증시의 경우 재반 위험 요인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밸류 부담이 현저히 낮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 모습은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간 꾸준히 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따라서 내년도 이익 성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꾸준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 3월 2040포인트 당시 퍼 수준이 지금과 비슷해 10배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게 3040포인트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작년 3월에 3040포인트를 찍을 당시에 우리나라 EPS 같은 기준을 했을 때 그때가 퍼가 10배였다는 거죠. 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정해주고 미국 매도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한국 매수를 지속할 것인지. 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것을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미국과 함께 폭락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인 거죠. 저는 일단은 같이 동행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미국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서 조정을 받는다. 우린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억울하죠.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빠진 양상인데 현재는 그러한 어떤 얇은 모습, 단단치 못한 모습이 우리의 시장에 어떤 맨얼굴 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걱정스럽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네, 이게 MSCI 파란 게 한국 지수이고, 네, 이게 좌측에서 지수이고, 다음에 MSCI 빨간 게 이제 우리 펌인데, 이렇게 14배, 15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점 몇 배로 아주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나름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만약에 미국의 하락 원인이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됐다는 원인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좀 얻어맞을지 모르지만 밑에 단단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쉽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고 바닥도 견고하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보면 미국이 22배, 유럽이 15.3배, 일본 15배, 일본도 많이 올랐네요. 대만 14.9배, 중국 13배, 우리가 10.7배로 가장 좀 저평가됐죠. 대만만 돼도 우리가 4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이 얻어맞았다. 고평가 영역이다. 이런 것으로 한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 시장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영향으로 초창기 얻어맞을 수 있지만은 추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인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금요일 날 하락을 해서 오늘 하루는 이제 연동을 하면서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매크로가 부정적이지 않다.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달러 강세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반대편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들이 좀 강해야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크로 여건도 마냥 부정적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패드의 긴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금융 여건의 키 팩터인 달러 인덱스는 상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거죠. 이는 반대로 이머징 시장 환율들이 강세를 보이며 투자금융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에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97까지 갔다가 96까지 살짝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글로벌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지속적으로 빠져서 1.35%, 1.4%대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유동성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 국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공급의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이전 국내 증시 압박이 주요 원인이었던 병목 현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이게 세부 항목이 5개 항목으로 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고공행진을 보이던 공급자 인도 지수와 투입 가격 지수에서 이것들이 정점에서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병목 현상이 심하다는 의미이고 이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ISM 지수의 하위 지수인 공급자 인도 지수와 투입 가격 지수가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걸 통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완전하게 풀리진 않았죠. 하지만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에서는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현상이 풀리기 시작한 공급자 인도 지수와 투입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빨간 게 투입자 물가 지수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공급자 인도 지수인데 모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요인도 차츰 감소 중이다. 연말 소비 시즌을 대비한 사전 수요 급증이 점차 해소되는 시기임을 감안시 해당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12월 들어서 더 하강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죠. 이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연휴만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선반영돼서 이제 더 이상 수요 쪽에 의해서 뭐가 확 문제가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거의 다 정점을 찍고 이제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자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력한 수출 증가가 한국이 지속되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11월 한국 수출은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죠. 11월 한국 수출이 604.4달러, 전년 동월배 YY로 32.1%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한 게 그나마 이제 반등의 모습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 동월비 26.6% 상승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호조는 조업일수 증가 영향보다 대환경 개선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양질의 이제 수출 증가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11월 수출의 특징은 수출 단가, 물량이 동반한 확대다. P와 Q가 동시에 확대되는 거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자동차 수출 증가가 수출이 증가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양도 원투 펀치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플러스로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컸던 베트남은 수출 확대로 나눠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 다시 증가하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이 이제 베트남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수출 물량 증가폭, 단가 상승폭 동반 확대에도 12월 이번 달은 동반 축소 전망으로 다소 리스크는 포함할 수 있으나 큰 폭은 하락할 것은 없다. 물론 12월은 11월에 비해서 좀 하락할 확률이 있지만 그렇다고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은 전체 1년을 다 보는 숫자로 봐야 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든든한 우리의 바닥 주가의 받침돌을 밑받침을 든든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 요인은 운임지수가 안정을 찾고 유가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에도 컨테이너 운임지수 등이 아주 안정을 찾았습니다. BDI도 하락을 했고요. 오페 플러스가 증산이 결정된 상황에서 WTI가 7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운임과 WTI 비용적 측면에서 커머디티 가격 측면에서 안정을 찾는 점도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팽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원임 지수인데요. 네,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기거나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급 동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비중도 바닥을 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 투자 비중은 근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죠. 이미 바닥을 쳤다는 거죠. 수급 빈집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의 추가 매수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상박인가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력 수급원으로 기능을 하면서 주가 방어는 물론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긴축적 신호와 함께 개인 유동성의 소강 상태를 고려한다면 당분간 주력 수급은 외인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순매수 동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은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한국 관련 ETF도 최근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코스피 외국인 투자 비중 추이인데요. 과거 뭐 39%, 38.5%까지 찍다가 지금은 31%까지 제일 하락이 이제 31%였는데 이 바닥에 거의 왔다가 살짝 다시 턴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쳤다. 외국인들의 코스피에 대해서 많이 팔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투자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면이 수급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 예탁금과 개인 거래 대금 추이를 보도 모멘텀이 소진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 쪽에서는 이제 뭔가 우리에게 이제 기대감은 없는 거죠. 네, 주린이 분들 이제 올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자금 유입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부가 돈줄을 다 막아버렸죠, 그렇죠? 네, 막아버린 상황에서 개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관련 ETF 자금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나름대로 긍정적입니다. 여덟 번째 긍정적 요인은 결국 다시 수출, 즉 제조업 강국들의 주가가 상승이 전망된다는 거죠. 코로나 초기 강력한 제품 생산 부족과 수요 폭발로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의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수익을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라든지 뭐 2차적인 그 부수적인 것들이 더 강한 나라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 순환적인 측면을 벌써 1년을 쉬지 않았으니까 1월까지 오르고 빠졌는데 다시 제조업 가치가 크고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출현하면서 수요를 충족시켜줄 제조업 강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다시 증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두 가지죠. 이 안에는 순환적으로 이들이 한 거의 10개월, 11개월 쉬었으니까 순환적으로 이들이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때가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재고들을 다 사용했고 다시 재고를 써야 될 그런 순환이죠. 다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클에 지금 제조 강국들의 주가가 이제 딱 맞아떨어진 거죠.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자금들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 지속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순환적 매수 전환 형태는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습니다. 확 재고를 많이 쌓아서 생산을 많이 했다가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거로 많이 얻어 터졌다가 그게 한 10개월 정도 쌓이면서 재고를 많이 수하고 Q를 많이 조절하고 다음에 제조 물량을 조절하면 다시 이제 재고를 다시 쌓아야 돼. 거기에 수요는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고 이러한 순환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연히 이런 환경에 부침을 겪었던 수출 제조업 국가들의 주식은 그동안 혼자 독주를 하던 미국과 달리 새로운 글로벌 자금의 투자의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오미크론, FOMC의 긴축 가능성, 미국 고평가 전망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들이 반대로 수혜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같이 폭망할 거냐 다시 이 주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전일 금요일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죠.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려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상은 지금껏 기술주에 유리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IT가 금요일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모습인데 재택근무, 외출 저해 등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이 시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는 IT가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금요일날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찰리 멍거의 코멘트도 들어갔고요. 특히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연방준비이사의 페이드가 목표라는 수준에 상당 수준 근접을 해서 FOMC 긴축은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미크론의 영향은 이번 주 정도 말 정도에 되면 15일 정도 되면은 얘들의 속성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고평가 전망인데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제일 궁금하고 이번 주에 투자 방향의 핵심을 정할 가장 키 포인트인 거죠. 일단은 한국도 같이 두들겨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부터 미국이 살짝만 돌아선다면 다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러한 단순한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투자자들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을 우려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불리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날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건수가 21만 건으로 증가했음을 밝혔다. 시장은 54만 6천 명 전월이었고 월스트리트는 57만 3천 명이 될 거 예상인데 반토막 난 거죠. 그렇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해 전월 대비 0.4%를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자율 역시 61.8%로 개선된 모습을 보인 거죠. 연준은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대응을 강화하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테이퍼 종료 시점이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충격은 더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죠. 그런데 오미크론의 영향을 미국 FOMC가 어떻게 보는지, 이게 발목을 잡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갈지에 대한 싸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 최대 연 3회 금리 인상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다소 주식시장에는 악재적인 요소로 보이는 거죠. 내년에 2회도 아니고 1회도 아니고 3회 정도다. 3월로 당겨버린다면 그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9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3번씩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 전환을 위한 조건, 즉 2%대 인플레이션 수준, 완전 고용 상태 회복을 내걸었던 또 다른 조건이 노동시장 역시 연준의 목표에 가까워진 거죠. 그렇죠? 실업률 같은 것들이. 기술적으로 연준이 목표치로 설정한 완전 고용 지표까지 실업률 불과 0.2%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주들이 역시 약세를 기록한 원인이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FOMC의 생각은 딱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크게 갑자기 확산이 돼서 글로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FOMC는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내년 3월까지 끝내고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릴 그 시기를 당길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가정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성장주인 IT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래서 고평가들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러한 계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월요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과 연결돼서 주가 하락이 전망되죠. 장후반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당분간 시장은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렇다고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800포인트를 바닥으로 위로 3000포인트에 갇히는 박스권 장세가 전망되나 개별 종목 흐름이 매우 다이나믹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IT, 반도체, 메타버스, NFT 중에 혼재하면서 하단과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죠. 이 네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 움직일 건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7대3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추한다. 주식 7, 현금 3. 그리고 20% 중에서 반도체와 메타버스를 5대5 정도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모든 게 머리 아프고 실행하기 힘들 경우 여러분들의 케이스죠. 그냥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생각보다도 빠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인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거와 다르게 악재는 빨리 반영이 되고 또 회복도 빠른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800포인트 중후반 정도면 바닥이고 3000포인트가 맥스로 보는 그러한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잡주는 버리고 핵심 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30% 현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한 30%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확 빠져버리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버텨야 되죠. 버텼다가 다시 2,900 중간 정도에 올라오면 좀 줄이는 그러한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줄 결론은 시장 회복력을 믿어라. 그 방법밖에 없죠.
시장의 회복력을 믿어라. 너무 부정적일 거로 생각할 것도 없이 시장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빠졌다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오면 30% 현금을 마련하고 연말을 버티는 그러한 전략.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곧 있으면 장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침부터 크게 하락하면 단단히 먹고 오후에 다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올 거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십시오. 버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이제 내일로 한번 보고 미국이 이제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 그때 이제 내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살짝 현금을 마련한 전략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업종이 핵심 코어로 반등력이 센지를 보고 그쪽으로 포지션을 살짝 옮겨주는 그러한 단기 미세 조정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미 시장은 주사위는 던져졌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든든히 버티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옆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